시간이 3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면접 만능 답변 만들기에 대한 거를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주환 선생님이 책을 한 권 이제 만드셨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게 한 몇백 페이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중국어 문답만 해도 뭐 거의 100몇십 문제에 대한 문답이 되는데 그거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어로도 문제가 두세 문제 나와서 중국어는 사실상 두 문제, 많아봐야 두 문제밖에 답을 안 하는데 그 두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책 있는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중국어 답안을 좀 빨리 정리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만능 답변을 만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만능 답변은 100% 쩐뚜이싱이 있는 게 100점이라면 한 80% 정도는 쩐뚜이싱이 떨어져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거를 초반에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쩐뚜이싱 있는 내용 조금만 추가를 하면 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납득시켜야 되니까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먼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지금은 다시 그 교육청별로 시책을 내는데 그 전에 2010년도부터 한 15년도까지는 또 평가원 공통문제였고 아직도 평가원 공통문제를 쓰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분석은 평가원 공통문제로만 해요. 어차피 시책 나오는 지역에 시책 관련 질문 한국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교육학에서 따로 준비하시면 되니까 중국어로 대비해야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지도 능력 물어보는 거, 생활지도, 학습지도, 그리고 이제 교사 장학 부분, 이런 부분이 중국어로 나올 가능성이 많고 행정 관리 능력 물어보는 거. 그래서 학급상의 여러 가지 경영적, 뭐 학급의 여러 가지 뭐 충돌이나 마찰이 생겼을 때 해결 능력, 그리고 행정 처리 부분,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교사자질하고 관련해서 교육관을 물어보는 부분이라든가 교사 이제 간의 그 동료나 뭐 학부모 간의 관계성 물어보는 거나 요 세 가지 그 중에서도 교육관이나 지도 능력 부분은 중국어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행정 그 중에서 학급 경영이나 담임 관련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교육적 시책 부분은 거의 100% 한국어로 나와요. 대구는 인문 소양도 그렇고 이제 중국어 발음 비율이 높아가지고 좀 어렵기는 한데 대부분 지역별 시책은 한국어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이해도를 이제 점검하려고 일부러 한국어로 발문을 하는 게 많아서 이거는 좀 여러분이 그 이렇게 틀에 박힌 표면적인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사례집 같은 것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그 시책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다기보다는 그 시책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실제로 그거를 현장에서 쓸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질문 있는 교실이라든가 교복 입은 시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 개념을 막 주저리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말할수록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말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이러이런 식으로 하겠다. 구체적인 사례가 훨씬 더 점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책은 사례 중심이에요. 어려운 전문 용어 이런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학생 중심의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이제 속으로 모든 교회 활동을 하고 학생이 그 수업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 협력학습 활동에 뭐 또래 학습자의 뭐 어쩌고저쩌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무런 인상을 주지 못해요. 그러면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길목길 수업을 한다 하면은 저는 이제 모든 별로 이제 우리 고장에 대한 뭐 지도 만들기, 명소 지도 만들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사례를 깔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협력활동 과정 속에서 소외받는 학습자가 있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격려와 실질적인 이제 뭐 이런 인센티브, 뭐 점수 이런 것들 줌으로써 학습자에게 협력의 어떤 중요성이나 공동으로 어떤 임무를 완수했을 때 성취감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오실수록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중국어를 준비하게 되는 부분은 이 안에서 거의 다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안에 요즘은 요구 조건이 엄청 다양하기는 해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말은 사실 되게 비슷해요. 생활지도 대부분 문제학생 지도를 하게 되잖아요. 염색을 했어요. 요즘 화장도 엄청 잡잖아요. 화장을 했어요. 담배를 폈어요. 그러면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하게 되는 그 솔루션이 대부분 비슷하죠. 문제 상황 인식. 그러기 위해서 면담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일단 애가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조용한 대로 불러가지고 왜 그랬니?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서면으로 풀면 이제 학생을 불러다가 이제 면담을 진행하고 학생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을 찾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구체적으로 왜 흡연을 했는지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学生这样做的原因或者你找出学生뭐这样做的原因하면은 그这样做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조건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조건을 알고 있는 면접관 입장에서 들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아, 이 얘기구나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 답을 만드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생활지도도 그렇고 학습지도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지도도 교사장학 이런 거랑 되게 다 비슷한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 학습지도 상황은 뭐냐면 내 수업이 재미가 없거나 애가 의욕이 없거나 어찌됐든 간에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공교육질이 하락되거나 이제 높일 수 있는 재고 방안을 물어보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교사장학이랑도 되게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부분이 이제 내 수업 자기 연구하고 내 수업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한 재고 방안 얘기하고 예, 그런 부분은 거의 겹칠 거거든요. 그리고 학습자가 수업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동기 유발 방법도 대부분 겹칠 거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80% 이상은 하는 얘기가 겹쳐요. 그래서 2010년도 문제부터 살펴보면 이때는 문제가 비교적 단순했어요. 그래서 왜 중고교사가 되고 싶은지 이유 말해라. 그럼 이거는 이제 교육관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네가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를 냈는데 학생이 그 시험 문제가 틀렸다고 항의를 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증거까지 가져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 해결 부분도 들어가지만 교사장학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확인해서 정말 틀렸을 경우와 그러니까 학생이 잘못 알았을 경우랑 이제 나눠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틀렸을 때는 내 교수 능력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 장학에서 하는 얘기랑 되풀이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수업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서 반성을 하고 이걸 제고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이제 그 자기장학 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그런 최근에 뭐 선진화된 교수 기법을 하고 내 수업을 뭐 촬영하고 동료 장학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그다음에 뭐 방학이나 이런 예위시 GN 이용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베이싱 듣고 뭐 공부하고 다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 상황만 바뀌는 거지 내가 하게 될 얘기는 대부분 대동소이하된 얘기예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사위원회에서 A 교사가 이제 그 부장교사로 이제 부적합하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학교장이 자기 맘대로 이제 그거 하라 그랬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 파워가 아직도 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정립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문제를 잘 파악을 해보면 이 교사가 학생을 대할 때의 관계, 지하장을 대했을 때 관계, 동시지하시 대했을 때 관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시장장 이렇게 대했을 때 관계, 그리고 또 외부기관 대했을 때 관계, 이렇게 5개의 관계 딜레마가 나와요. 그럼 학생과의 관계는 학생이 잘못을 했든 잘했든 무조건 공감해줘야 돼. 공감과 수용. 그러니까 학생이 진짜 이상한 애를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요구 조건을 보면. 근데 뭐 나한테 욕을 했든 나한테 뒷담화를 했든 내 수업 시간에 엎어서 잤든 다른 숙제를 했든 뭐 어떤 문제가 있고 학생이 또 뭐 싸가지가 없든 뭐 친구를 안 도와주든 이기적이든 문제 요구 조건은 다 다르지만 교육청이 원하는 답은 하나예요. 무조건 학생의 입장에서 수용과 공감을 먼저 표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면담 진행해서 원인 파악하고 수용 공감하는 그 부분은 다 똑같잖아요. 그럼 면담 세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담 세트, 학생과의 면담 세트에서 몇몇 개만 바꾸면 학부모 면담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그러면 지하장과의 관계는 어때요? 지하장이 나오는 문제상은 대부분 항의예요. 학부모가 학교에 선생님 칭찬하러 올 일은 없잖아요. 다 대부분 항의하러 와요. 그러면 이 흥분한 이 학부모를 어떻게 진정시켜가지고서는 납득을 시킬 것이냐. 근데 학생은 무조건 수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나 이거 찍고 있죠? 찍고 있네요. 학부모는 이거는 이제 못 찍으면 못 올려. 2번은 못해. 이거 학부모는 무조건 자기 애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다 수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 잘 봐주면 저의 편애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원칙에 의거해서 하지만 학부모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학부모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경청은 하되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그게 있어야 돼요. 공평하게. 그래서 어떤 또 운운에 젖준다고 극성 부리는 학부모한테 그대로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만이 있었을 때 그걸 진정시키고 경청하되 원칙대로 처리한다,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고 동료 교사랑은 항상 어떤 마찰, 갈등 뭐 이런 게 있어요. 비교도 많이 나오고 비교 문제도. 동료 교사 수업은 되게 재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막 나만 약간 그럴 수도 있고 동료 교사가 일 안 하고 되게 얍삽하게 자기 맨날 정시 출근하면서 막 퇴근하면서 나한테 막 미루고 온갖 갈등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협력과 조화와 배움의 자세로 일관을 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내 후배 교사를 뽑아도 내 동료 교사 뽑는데 저는 그런 부당한 건 참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 뽑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모나지 않는 사람을 뽑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료 교사와의 관계는 그러니까 수평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조직의 일원을 뽑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하고 면접의 자세가 되게 달라야 되는데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내가 그 교실을 장악해야 돼요. 물론 학생을 세세하게 지도해야 되겠지만 근데 면접을 볼 때, 심층 면접을 볼 때는 내가 그 조직의 일원이 되는 시험이에요. 절대 튀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성질대로 답하면 안 돼요. 거기서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충족시켜줘야 그 사람도 또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입 바른 소리 한다고 나는 내 자신을 속일 수 없지 이러면서 저는 뭐 얘기할 것 같은데요 막 저는 왜 먼저 하냐고 그 불공평하다고 뭐 똑같이 남자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실제로 합격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무난한 사람이다. 절대 튀지 않을 것이고 절대 아무런 갈등도 나는 조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세 보이면 안 돼요, 면접은. 그래서 조직에 순응할 수 있는 거라는 그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동료 교사와의 관계는 항상 내가 갈등을 조정, 화해. 그리고 선배 교사할 때는 순응. 이런 관계 정립 하셔야 되고, 시어자. 항상 그 문제 조건에 나오는 교장은 무리한 걸 요구해요. 일방적인 걸 요구하고, 방학 때인데 막 나와가지고 수당 없이 일하라 그러고, 막 이것도 지금 안 되는 건데 막 자기가 하라고 하고. 근데 그러면 불합리한 게 포인트예요. 근데 너 어떻게 하겠냐? 해야 돼요, 무조건 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부분 이런 것도 말하지 말고 나는 일단 하겠다 이런 그 자세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외부 기관 같은 경우는 청탁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 기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딜레마 상황이 되게 많은데 이제 애들한테 장학금 좀 줄 테니까 우리 회사 로고를 교복에 좀 이제 박아달라. 책가방에 뭐 이런 거 좀 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원칙대로 처리하셔야 돼요. 교사 윤리 그거에 어긋나지 않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미끼를 던져서 현혹을 하더라도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도 무조건 교직 윤리 그 원칙대로 공무원 윤리대로. 네. 그래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문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교장이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일단 만약에 교직 윤리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막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요구 조건이 나오면 그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땅면 뒤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 선배 교사나 이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조언을 듣고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건의할지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무난한 답.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이제 그 자율학습 교실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돈도 안 주고 수당도 안 주고 또 이제 이거 하라고 무조건 와서 감독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랑 학교 부모도 이제 모두 다 이제 뭐 반대를 한다. 뭐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와 있고. 그럼 이것도 문제 해결 부분에 이제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 정책하고 관련해가지고서는 이거는 이제 화이부동, 보통의 뜻을 설명을 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서울에서 이제 문제가 나와서 이게 화이부동이 나왔는데 이 당시 2010년에 서울시 교육정책 10년사에서 나온 게 화이부동이에요. 조화롭지만 개성을 살려라. 그래서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협력을 강조하지만 그 안에서 각각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2011년도 이제 문제부터는 이제 그 구상 상황이 조금씩 복잡해져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특별활동에 이제 책임교사로 당신을 임명을 했는데 이제 이런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넣어야 돼요. 근데 이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을 그 안에 이제 배정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도가 떨어지고 애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그런 아이들의 그런 열정이나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재미있는 방식을 취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학교 동아리가 재미가 없어서 애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이거 세 가지 방안을 말을 해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급 경영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업에 나가는 그 인턴, 실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실시하는 체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 교사로서 이제 어떤 그 일부 교사는 3학년이 너무 외부 활동이 많은 거 아니냐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하고 있는 교사를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구어로 이 사람을 설득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학부모하고 면접 상황도 직접 학부모랑 통화한다고 생각하고 말로 해봐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페이시알라이한 답을 서면으로 막 외우니까 실제 구어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면담하거나 하는 구어 상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서면어 답변도 해야 되되 대면 상황일 때는 그것을 구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준비할 때 한국어, 중국어는 구어, 서면어 둘 다 이제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장학 관련된 이건 또 문제예요. 나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는 그런 교사인데 학기말 평가 때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맨날 수업마다 5분씩 늦게 끝난다. 휴식 시간이 너무 적어서 불만이다. 그리고 우리 이름도 못 외운다 등등의 불만이 교원평가 부분이죠. 제시됐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인과 구체적인 해결 방법 말해라. 그럼 무조건 교사 장학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하게 된 말이 똑같아요. 또 자기 반성하고 이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 해가지고서는 학습 방향 그 제고에 의한 뭐 멘토링하고 뭐 선배 교사 뭐 하고 다 똑같이 또 얘기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했던 외부 기관과의 딜레마예요. 한 교복 회사에서 자기 회사 로고를 박는 대신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것도 원래는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칙에 따라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2012년도 문제를 보게 되면 학생에 대한 A학생, B학생, C학생이 나와요. 그래서 2011학년도의 전반적인 문제 특징을 보면 뭐예요? 내가 이제 동아리 활동, 체험학습 이런 것들 또 그 외부와의 조율 이런 것들의 책임 교사로서 이제 내 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설득 능력 이런 거 제일 많이 본 거죠. 지금 이 문제 키워드를 보면 다 설득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도 이제 그 특별활동할 때 애들 참여도를 높여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애들 체험학습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 교사한테 설득해야 되고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 수업에 대해서 교원평가 부분 중에서 낮은 거에 대해서 재고 방안을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번째도 그 교복회사와의 그런 갈등 그러니까 관계성에 대한 관계 갈등 해결 딜레마 이런 게 이제 키워드였던 게 2011학년도 문제 그 특징이고 12학년도 문제를 보게 되면은 내가 담임으로서 학생의 교우 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학년이 올라갔는데 뭐 내가 이제 원래 가고 싶었던 반이 아니라서 너무 외롭다부터 해서 내가 좋았던 이제 그 좋아했던 친구가 이제 내가 원래는 친했던 친구인데 맨날 하도 자꾸 나한테 귀찮게 이제 말을 걸어가지고서는 짜증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걸 이제 적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공부나 잘하면 되지 교육관 무기명이니까. 그럼 이랬을 때 이거는 무조건 인성교육이죠. 그래서 2012학년도 문제부터는 학습자의 인성교육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애들이 비행을 하거나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인성적으로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뭐 약간 이런 게 지금 현장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지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카테고리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이 평상시에 성적이 되게 좋고 예의가 발랐는데 뭔가 뒷담화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국어 선생님 뒷담화를 하던데 다행히 나는 중국어는 아니었고 국어야.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 들었어. 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구사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짠짜이 쉐이셔널이 장쇼. 이거 분명히 뒷담화하고 걔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입장에서 수용의 자세로 얘기를 하라고 나와 있고 학생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그리고 걔가 잘못된 행동 규정을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수용 공감 행동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된 걸 나무라거나 탓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답안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거예요. 학생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 공감이 있고 나서 행동 규정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모든 답을 다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제 학생 인성교육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2012년도에는 인성이 또 되게 이제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학기 말에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거 진로교육이죠. 그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영화 틀어달라고 해요. 근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애들이 뭐 진학이나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남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학습 지도랑도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진로 지도 같은 것들하고 연계해서 애들에게 그 남은 시간을 좀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주는데 이제 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도 딜레마 상황인데요. 문제 해결 학급 경영에서 A 학생은 96점인데 학생회장도 했어요. 근데 군수의 아들. 이런 거 너무 웃기죠. 성적은 98점인데 얘는 학생회장 경험이 없어요. 근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 이래요. 이 둘 중에서 한 명만 추천을 해가지고서는 그 대표를 할 수 있어요.
그 애매하잖아요. 그 둘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할 건지 그 이유를 말해라. 근데 이게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역차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군수아들 같은 경우는 군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학생회장을 경험한 경험이 있고 성적도 좋잖아요. 그리고 2점 차이밖에 어차피 안 나고. 근데 이 농부의 아들도 이제 농어촌이라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좀 장학금을 받으면 더 좋은 혜택은 있지만 그래도 또 이런 학생회장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누구를 선택해도 이제 욕을 먹을 상황, 또 반대로 누구를 선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해서 이거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 교직관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민주형 교사냐 아니면 공평을 하는 원칙형 교사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명을 선택하고 한 명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럼 선택하지 않은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처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려한 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군수의 아들을 선택하든 농촌의 아들을 선택을 하든 간에 그 농부의 아들을 선택을 하든 간에 한 명은 못 받잖아요. 그럼 걔에 대한 고려가 답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2012년도는 인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였다면 2013년도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다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일주일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반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개인용품이고 핸드폰이 비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져가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수업 내 이제 학급경에 문제 해결에도 해당이 되지만 인성교육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진로교육이에요. 예고를 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 아빠는 공무원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러니까 학생 편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 진로 적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진로교육 키워드가 여기는 이제 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임교사로서 이거 교사장학이죠. 충분한 수업 준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교사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참가를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이제 베이커 시즌이 없는데 또 이제 그 선배 교사들에게 또 이제 뭐 이렇게 그 가르침을 청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수 연구에 이제 그 속하기 때문에 학생을 지도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식의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한가, 이 교사에게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베이커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열정이나 이제 교실 그 수업 준비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배 교사에게 이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떤 동료 교사의 협업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이런 거 얘기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그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더 좋냐. 그래서 하나는 친구 같은 선생님, 학생 입장에서 공감해주는 선생님, 하나는 원칙주의자, 공평한 선생님,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 이 둘 중에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를 설명해라. 그럼 나의 교사관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 민주형이든 원칙형이든 A, B 중에 하나 둘 다 섞어서 이게 최악이에요. A, B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논지를 밝히는 이런 류의 답은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교사관을 피력해야지. 저는 뭐 황해경승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둘 다 섞어서 이상적인 교사가 되고 이 점수가 제일 안 좋아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교학관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요즘 이제 추세는 이제 민주형 교사. 그래서 친구 같은 공감해줄 수 있는 교사가 더 좋고. 네, 2014년도 기출문제 보시면은 신임 초임교사로서 반을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데, 학급 경영 능력, 그다음에 교학 능력, 행정 업무 능력, 이 모두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도 일종의 키워드가 있어요. 학급 경영 능력, 그다음에 교수 능력, 행정 업무 처리 능력,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교수 학습 능력, 이 부분에 대한 재고 방안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학급 경영 능력,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과 문제 해결 능력, 학생들 면담 지도, 생활 지도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행정 업무 능력. 그래서 행정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매뉴얼 답변 이런 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말해라. 그 다음에 최 교사는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소그룹 활동 모둠 학생을 너무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죠. 참여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효과적인 모둠 학생 지도 방법. 그래서 요거는 학습 지도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유발, 흥미 유발, 학습 능력 제고, 뭐 예를 들어서 쉐쿤션, 학습 부진화 지도 이런 거 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 학습 지도 방법에 모든 학습을 활동하는 모든 학습 세트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겠죠? 그리고 네가 초임 교사인데 A랑 친구가 얘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어떻게 지도할 거냐. 그래서 나 이제 진짜 짜증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짝꿍 바꿔달라고 할 거야. 왜? 걔 맨날 엎어져 자기만 하고 교과서도 안 가져와서 맨날 같이 보자 그래. 그랬어요. 이거 인성교육이죠.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이때 또 보면
도덕적인 부분에 이제 부합하되 상대방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얘기해라. 또 학생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는 했지만 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얘기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4번은 네가 지금 이제 자기주도 학습 교실을 여는데 이거 아까 군수해야 될, 농부해야 될 문제예요. 자기주도 학습 교실을 여는데 모든 학생이 지금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희망자가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A와 B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겠느냐. 제비뽑기 할 거냐?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할 거냐. 아까 그 문제랑 문제만 바뀌었지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어떤 경제 형편에 따라 차등을 둬서 이제 그 경제 형편이 어려운 애를 배려할 거냐. 아니면 그냥 아예 제비뽑기로 그냥 그거 차단하고 이제 공통, 이거 그러니까 역차별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2015년도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험에 애가 이제 박 선생님 수업 시간이 되면은 맨날 이제 보건실, 양호실로 가고 수업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알아봤더니 박 선생님이 이제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지도할 것이냐.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그 어찌됐든 간에 마음이 상했잖아요.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또 이게 진로랑도 관련이 돼 있어요. 너가 뭐 꿈이 작가라는 애가 뭐 국어 시간에 이렇게 해서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성도 관련이 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진로 부분도 이제 언급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 교사에게 내 담임 학급으로 있는 학생이 혼났으니까 이제 그 동료 교사한테 그걸 또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이 화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료 교사 관계도 언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조건에 이제 맞춰가지고서는 민시호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다친 학생이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당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책 가방도 좀 들어다주고 도와주자고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민수가 얘기를 한 거죠. 아, 선생님 이제 기말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얘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면 공부할 시간 없는데 우리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저는 걔랑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성교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의 입장에서도 공감하는, 그러면서도 협력 정신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르치는 방향으로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명령의 어감으로 말하지 말고 학생을 격려하는 투로 해서 이제 직접 대면 상황으로 얘기하도록 해라. 이런 조건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신임 교사인 윤 교사가, 윤 선생이네요. 근데 윤 선생님이 열심히 생활 지도를 했지만 기말 동안에 이제 다음과 같은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2학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애들이 그 수업을 이제 빠지는 그 횟수가 점점 땡땡이 치는 횟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울증에 걸린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런 상담의 방법을 이제 혼자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 상담교사 뭐 이런 것도 많이 뽑고 또 따로 이제 그 면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따로 공부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혼자 이 상담교사 공부하면 어려운데 어떠냐. 그리고 내가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학생을 대하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평상시 내 언행에 되게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학생이랑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그런 관계, 이런 부분. 그래서 뭐 친구 같은 민주영 교사 아까 그 부분에서도 겹치는 표현이 이제 많을 것이고, 이거는 내 수업이 재미없거나 교사 장학이랑 연결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울증에 걸린 이제 학생지도 문제 해결 부분도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강 선생님 같은 경우 평상시에 이제 자기 교사 장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는 교사인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이미 이제 그 어느 정도 학생들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음에 이제 연장 짱라오시의 칸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평상시에 교학 중에서 이제 내 부분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낀다. 그래서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학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그 견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너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교학상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교사의 일방적 학습이 아니라 학생과의 그 쌍방향 학습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제고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뭐 모둠 학습, 학생 주도 수업, 뭐 학생 중심의 수업 이런 거 다 쓸 수 있고 교사 장학 포인트를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겹친단 말이에요. 2016년도 문제를 보게 되면은
평가 문제였는데 최교사의 문제점 2가지, 계산방은 2가지. 최교사는 신규 교사인데 자신이 스스로 교수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같은 과목을 담당하는 선배 교사 김교사의 교수 계획을 받아라 그대로 활용했다. 김교사는 계획대로 진도를 진행하고 학생들이 학습 목표 대부분을 다 달성했으나 최교사는 진도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허둥대다 한 말에 겨우 진도를 맞췄고 많은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2가지 문제, 그쵸? 교사 자기장학 문제하고 또 동료 교사의 수업을 그대로 베꼈으니까 동료 교사와의 관계성 문제, 2가지 관점에서 다루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다음 사례를 읽고 교사의 문제점, 교사의 사명과 관련, 이거 교사관 부분에 대한 거죠. 그리고 교수적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 생활지도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 그래서 교사관 부분, 그 다음에 교수 능력 부분, 그 다음에 아까 학급 경영이나 생활지도 이 부분 능력 보는 거죠. 학급 학생 수가 많지 않은데 학생을 너무 획일적으로 지도한다. 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하고 낮은 학생이 같은 수업을 들어가지고 모두 다 불만족한다. 문제 학생의 관리명을 치중해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학생은 방치되는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3번은 어떤 학생이 동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인데도 계속 춘추복을 입고 온다. 그래서 그 복장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 A 교사는 규정에 따라 학생을 처벌해야 된다. 원칙. 그리고 B 교사는 학생이 복장 규정을 왜 지켜야 하는지 깨닫게 하고 반성해야 한다. 좀 학생 입장에서 공감. 그래서 자신이라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근데 경기나 이런 데는 무조건 학생 입장에서 편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4번 상황 대학생 A는 협동학습 과제를 진행하던 중 과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학생 B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학생 B는 다른 학생들과 협동하기를 거부하고 혼자 과제, 인성. 그렇죠? 학생 A는 다른 조원들과 할 수 없이 자기들끼리 과제를 준비해갔다. 그래서 협동학습의 교육적 취지를 기반으로 학생 B의 행동을 평가하시오. 근데 이게 비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그게 뉘앙스가 비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은 비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식의 왜 이런 사고방식을 했는지를 분석하시오 정도로 생각하세요. 근데 자신이 학생 B라 가정에서 그가 그런 선택한 이유를 설명. 그럼 여기서는 공감 수용이 자세히 보여야 되고 자신이 낸 과제를 낸 교수라면 학생 B에게 과제 발표의 기회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학생에게 역차별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해결, 문제 해결이 있어야 돼요. 2017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평가 문제였고 민수와 상담을 내용 근거로 민수의 문제행동 2가지를 찾고 해결책. 민수는 자주 늦잠을 자서 지각한다. 수업시간에도 잠잔다. 근데 대학갈 의지도 없다. 공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선생님 때문에 수업을 듣긴 하지만 재미는 없다. 의욕 없는 학습. 그래서 학습 부진화 지도에서 쓰는 것 같은 거 뭐 학습 흥미나 동기 유발 방안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다 넣어서 또 본인의 교수 그 능력 제고 이런 거 다 넣어서 답안 꾸릴 수 있고 2번 단글에서 A교사 가져야 될 역량을 찾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이 한 노력. 이거 교원 능력 평가에서 A는 다음과 같은 교원 평가 부분이죠. 수업 준비도 잘하고 열정적인데 질문할 기회를 주잖아요. 일방적 수업. 다른 친구들과 생각을 나눌 수 없어요. 협력학습 안 하고 이제 너무 획일화된 수업에서 우리는 관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고 학생은 참여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장학 부분 중에서도 이제 학생 중심 수업이 되도록 설계하는 부분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3번에 다음 두 교사의 소통 방식 중 자신이 지향하는 소통 방식을 선택. 평소에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교류하는 교사. 친구 같은 교사, 민주형 교사,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수업 시간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교사. 이거는 어떤 지식적이나 능력적인 부분에서 하지만 학생과의 이런 그런 그러니까 공감하고 친구 같은 교사는 아닌 거죠. 자신의 이제 전문성을 이제 신장하는 교사 이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 공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답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다음에 즉답 형사 A 교사는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은데 업무 분장에 있어서 맡은 업무도 성실하게 한다. 그러나 학교의 단체 활동 행사 협력하지 않아서 동료 교사가 불만을 얘기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학생한테는 잘하고 자기 행정 업무는 다 하는데 동료 교사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예요. 당시 A 교사라고 하고 A 교사 입장에서 이유 그리고 윤리적 측면에서 판단하고 당시 교장이라면 A 교사를 연구부장으로 정할 것인가 동료 교사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동료 교사와는 무조건 화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방향을 정하셔야 되고 바로 작년도 문제죠. 평가 문제예요. 다문화 가정 나왔어요. 다문화 가정의 학습 능력이 낮고 교우 관계가 좋지 않고 자존감도 낮고 같은 반 친구들이 이 학생을 놀리고 괴롭힌다. 왕따 나왔고 그래서 학생과 상담해 보니 전에 살던 나라와 한국의 생활 방식이 달라 문화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도 어렵다. 그래서 원인 2가지랑 해결 방안. 그래서 이 인성 지도도 같이 나야 되고 교우 관계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다 보니까 언어와 문화 차이에 대한 인지 지도가 같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고 교과의 교사고 실제로 중고 다문화 가정이 많으니까 이거는 좀 짠투이심 있는 답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학생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학생들과 같이 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2번 다음 지문에서 교사의 자질을 비판하고 자신이 그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 교사가 부족한 능력을 제시하고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한 재고 방안을 물어보는데 그 재고 방안이 나누는 부분이 교수학습 부분하고 행정처리 능력하고 생활지도라 같은 이제 학급 경영 능력 이 세 가지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생 중심 수업을 실현하려 하지만 힘들다. 그래서 교수 능력 부분에서는 지금 공통적으로 다 뭐예요? 모둠 학습도 그렇고 뭐 다 이제 학습자 중심 수업 실현에 대한 게 가장 큰 지금 주제잖아요. 그런 학습자 중심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교수학습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의 수업에 학생들이 보이고 가능성이 다음과 같다. 모든 학습에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다. 이거 앞에서 한 2번 정도 나왔죠. 선생님 수업할 때 개개인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혼자 일방적 수업을 하는 거죠. 선생님의 프로젝트 수업은 재밌는데 수업이 끝나면 뭘 배웠는지 중점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 3번 다음 질문을 읽고 본인의 학생관을 말하고 비교사의 의견을 찬성 또는 반대를 표해라. 그래서 자신의 교사가 그 자질. A교사, B교사에 대한 내용. B교사는 학생의 인성보다는 지식교육을 강조하고 이를 성적에 더 많이 반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B교사, 지식교육. 인성이 중요하냐, 지식이 중요하냐 라는 거에서 반대를 표해야겠죠. 이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이라는 거는 요즘 같은 그 4차 산업시대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 툴이 되게 많은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겠고 즉답형 문제는 연구부장과 함께 융합형 교육과정을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부장이 업무에 너무 바빠서 협의할 시간이 없어요. 따라서 연구부장이 임의로 융합형 교육과정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내용이 내 생각에는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개인주의적인 연구부장과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화해 이런 관점, 조화로운 관점에서 일단 자신이 연구부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입장을 대변하시고 그러니까 연구부장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공감을 좀 어느 정도 표시를 하라는 거고 연구부장의 자질을 교사의 윤리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자신이 최교사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말해보시고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잘못한 상황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판적 논조로 비판하시면 안 돼요. 비판하라고 했어도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으니 내가 아니라 항상 모든 대답의 관점은 학생이에요. 학생 입장에서는 이러이런 식의 편성이나 커리큘럼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그 동료 교사를 설득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방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작년 문제까지 이제 살펴봤더니 지금 대부분 보니까 대충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지만 뭔가 되게 겹친다 이런 느낌은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능력을 부르는 건 생활지도, 학습지도, 교사장학 비슷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 상황이 항상 발생되니까 자기 반성을 할 거고 면담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을 할 거고 그 직접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할 거예요. 근데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랑 연계할 수도 있고 학교랑 연계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라든가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하나당 대충 한 2, 30초쯤 되게끔 단락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대여섯 개 하면 금방 2, 3분 채워요. 그러니까 수업 시험도 그렇고 똑같아요. 면접도 현장에서 절대 말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내가 할 그 대답의 한 80% 정도는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외운 것 중에 이거 써서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다. 내가 외운 것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이거니까 이거 좀만 바꿔서 말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현장에서는 절대 말 못해요. 행정관리 능력도 일단 왜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는지 자기만 상황할 수 있고 문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이거는 대신에 그 문제 처리 방식에 대한 매뉴얼 답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초행교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선배교사나 이런 뭐 도움 요청하고 아니면 학부모랑 연계하고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교사 자질 관련해서 교사 자질 중에서 앞에서 말했지만 지도 능력에 대한 거, 행정 관리 능력에 대한 거, 생활 지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장학 부분, 이런 부분 들어가야 되고 또 시책을 연구해가지고 그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교사상에 맞는 그게 좀 어필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주원 선생님 책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주원 선생님 책에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한국어로 한 거를 다 중국어로 번역하려고 해도 그 표현이 띠따오하지가 않고 그걸 또 다시 바꿔서 외운들 쓸 수 있는 용처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하지 마시고 대응 표현을 찾으세요. 근데 이주연 선생님이 있는 이 모든 거를 다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대충 예를 들면 어떻게 나의 중국어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자기 장학에서 많이 쓸 거잖아요. 그럼 일단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매핑을 해요. 자기주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하겠어요?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전문 기관에 뭐 베이신을 받는다도 있을 수 있고 뭐 전문서적 탐독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내 영상 평상시 수업 영상 같은 것들을 촬영해서 모니터 장학, 동료 장학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선배 교사나 우수 수업 같은 것들을 찾아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수업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수도 있고 떠오르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먼저 한국어로 이제 매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답을 보면 대응되는 게 나와요. 내가 쓸 수 있을 만한 표현. 예를 들면 빨간 부분
对老师要不断的努力提高自己的专业能力。针对提高中文老师的专业能力，我觉得以下几种方法值得考虑。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론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제 교사로서 아니면 作为新任教师,뭐作为某个新任老师要不断地努力提高自己的专业能力할 때 이게 한국어든 중국어든 양쪽 다 직역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한국어는 뭐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다양할 수 있어요. 저는 교사가 이제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전문성, 뭐 제고 신장을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냥 作为老师要不断地努力提高自己的专业能力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이 재미없고 이런 교원 평가를 받았는데 저는 뭐 제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불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내 답은 作为老师要不断地努力提高自己的专业能力. 그러니까 중국어는 하나인데 내가 생각하는 한국어는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번 내가 생각하는 한국어 그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 내에서 이제 그 꾸역꾸역 돌려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나 이런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일단 자기 반성 표현 이런 것도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教师需要不断地反省自我、改造自我、努力去深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할 때 이거를 그대로 지적하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끊임없이 자아를 반성하고 나를 개조하고 신조 이건 어떻게 해? 이거 직역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이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자아 성찰하고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살피고 뭐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 뭐 한국어는 다 다양하겠지만 중국어는 그냥 이거 하나 외워서 내가 머릿속으로 자기 개발 노력하면 그냥 이게 튀어나오게. 教师需要不断地反省自我. 그러니까 일단 자기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그냥 不断地反省自我 해야 돼요. 그래서 改造自我, 努力去成长. 그냥 이거 하나 외워서 내가 한국어는 그걸 생각해서 얘를 말할 수 있게 하면은 중국어를 들었을 때 어색하지 않거든요. 한국어를 직역하는 표현보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我认为为了提高老师的专业能力，老师要不断创新，改变自己，还有国家也要关心支持老师。在具备这两项条件下，我想会产生理想的效果。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외우면 이거 외우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방향을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뭐만 바꾸면은 내가 이거를 다 쓸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뭐 생활지도에서 그 뭐 자살, 우울증,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주의력이 부주의한 이런 애들 지도를 할 때도 我认为为了提高老师的知道能力 부专业만 바꾸면 되잖아요. 要不断地创新改变自己 그리고 还有国家也关心支持老师 이렇게 하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뭐 그런 심리教师라든가 뭐 관련된 이제 베이싱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교사 지도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건 뒤에 붙이면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외우면 내가 거꾸로 얘를 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을 넣어 가지고선 그 표현이 입에 붙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반성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주제를 앞에 기출문제에서 놓고 거꾸로 넣어봐요. 그럼 아까 교사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이러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다. 즉 초임 교사의 부족한 부분. 그럼 그 부분 들어가서 거꾸로 얘를 다 넣고 살을 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왕이면 이주연 선생님 책에 있는 표현 중에서 내 입에 제일 잘 붙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너무 문장 자체가 길어서 어려우시면 이주연 선생님이 또 이 엑셀표로 해서 한중 대조 표현 주신 거 있죠.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게 논리만 맞으면 그 구 단위로 계속 이으면 말이 돼. 거기 보면은 뭐倾听学生的心声 이런 거 있잖아요. 站在学生的立场上 다 그냥 그대로 연결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站在学生的立场上 그래서 为他们着想, 뭐 倾听他们心声 뭐 이게 다 그냥 붙이면 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하나의 세트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하나 세트를 만들 때, 만능 답변을 만들 때, 뭐 공감, 반성, 솔선수범 등의 키워드를 만들어서 한 20개 정도의 상용 문구를 만드시는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좀 한 장짜리 따로 드렸죠. 이거는 마인드맵이 혹시 잘 안 보이실까봐 이제 그 텍스트 자료를 드린 거고 실제로는 요거를 스터디 원드라고 하세요. 면접할 때 이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일단 환경 조성을 해야 되죠. 조용한 데 뭐 교무실이 됐든 아니면 조용한 곳을 찾든 일단 그리고 학부모일 경우에는 차대접을 해야 돼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우호적 분위기에 대한 조성을 하죠. 그리고 래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일단 비판을 안 하고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이라도 경청을 해요. 그리고 공감하고 존중을 표현한다. 그래서 교사가 자기 공개를 할 수도 있죠. 선생님도 옛날에 그랬어. 이런 거. 그리고 무조건 저 수요 비밀 유지. 그래서 선생님 너를 이해해. 그리고 선생님한테 하는 말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 이런 거 얘기하고 나 대화법 이런 거에서 선생님이 이제 좀 학생을 이제 니 인가 이거보다는 원래 왜?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넌 이렇게 했어야지가 아니라 선생님 생각에는 이래.
나 대학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또 실내 기대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런 실수를 했지만 선생님 여전히 널 믿어 쯔츠 하는 거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뭐 이런 원인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우관계 조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해결 방안 모색 예를 들어 얘가 뭐 담배 폈다 화장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위해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중요성 같은 것들 설명하고 또 만약에 중독에 대한 거다 그러면 전문 센터 심리교사 연계하고 또 또래 상담, 또래 중재 이런 것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면 집단 상담, 혼자 개별 상담하면 애가 좀 너무 위축감 받을 수 있으니까 집단 상황 같은 것도 섞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문제 행동 수정 규정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학생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격려, 칭찬, 보상. 그리고 또 학부모랑 가정을 연계할 수 있고 또 회복적 생활지도 이런 거 성찰지 쓰거나 회복적 성찰할 수 있고 또 지속적 관리.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면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총집합이잖아요. 이걸 한국어로 다 하고 나면 이것에 대한 중국어는 여러분이 그 이전 선생님이 해당 주제에서 찾아가지고서는 넣고 안 되는 거는 한국어로 한 다음에 그 면접 그 실습하실 때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바로 바꿔주잖아요. 그럼 그거 해서 외우고 또 반대로 여기서 이걸 하나 외우면 이거를 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설정을 해서 스터디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把学生뭐请到办公室来뭐面试探그 뭐面谈室来아니면 找一个安静的地方跟他进行面谈 그럼 이 상황을 강화될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면담할 것 같아? 아, 그럼 교실에서 애들이 싸움이 붙었어. 처음에 말싸움인데 몸싸움까지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学校 A, B를 이제 分别 각자 부르는 거죠. 그래서 找一个安静的地方分别进行面谈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학부모가 항의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找一个安静的地方跟他进行面谈 똑같아요. 그러니까 타로 하면 학생이 되든 선생님이 되든 뭐가 됐든 내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입에 완전히 붙을 때까지 그러면 스터디에서 역할은 뭐예요? 이걸 외우는 거 각자 외우고 이걸 연습할 수 있게 서로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사례를. 이번에는 네가 얘가 막 이제 그 교실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죽겠다고 하는 애를 네가 잡아가지고 내려왔어.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그럼 일단 자기가 한지 어디 관건 다 진심이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원인원 다 왜什么这样做 똑같잖아요. 담배를 펴도 화장을 해도 일단 왜 그랬니? 무슨 일이니? 다 말해봐. 괜찮아? 선생님 딴 사람한테 말 안 할 거야. 선생님도 옛날엔 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똑같잖아요. 그럼 이 상황의 문제 상황만 다른 거고 문제 상황은 요구 조건에 중국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거 한 번만 되풀이하면 돼요. 그래서 그 짜의 그 요구 조건에서 어땠어요? 짜의 뭐学校 A 그래서 张짜의 什么什么什么 했어요. 그래서 뭐 面对这种情况会采取以下几个方案来解决问题 하고 붙이면 돼요. 그 나머지는 내가 준비한 거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면접관이 그 요구 조건이라는 걸 알고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상황에서 들려요. 왜냐하면 똑같은 주제는 똑같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죠? 생활지도가 됐든 학습지도가 됐든 동일한 주제가 2개, 3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이 말해도 안 겹쳐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좀 보편성이 높은 답을 한 20개 정도 만들면 그 안에서 돌려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길고 보통은 그냥 여기서 이제 환경 조성하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원인 파악하고 한 5개 정도 쓰게 되거든요. 그럼 금방 2분 돼요. 그럼 여기 있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도 바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자기 장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면담 있고 자기 장악 있고 뭐 자기 장악 안에 뭐 자기 반성 들고 학습 능력 제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요즘은 이제 학습 지도 부분에서 학습 능력 제고를 위한 배움 중심 학습 실현 이런 거 있겠죠. 그럼 뭐 모든 학습 지도나 이런 거 다 들어갈 거고 동기유발 방안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많이 쓸 것 같은 카테고리를 정하셔서 한국어로 일단 매핑을 해서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걸 서로 분담 나눠서 이전선 면접 책에서 제일 가까운 표현을 찾고 그리고 나서 안 되는 표현만 체크해 갖고 와서 면접 조별 실습 시간에 딱 받아가지고 답을 만든 다음에 그 답을 만들면 최대한 거기서 안 바꾸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상황 다 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하나 이제 답을 만들면 바뀌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원 평가할 때学生对老师的评价不满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这虽然很难为情但是老师身上肯定存在着不少问题 그래서 我认为只有原因解决方案可以뭐分为以下几点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행평가에 학생이 점수 불만을 제기해요. 그럼 이 빨간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学生对老师随行评价的分数不满这虽然会很难为情但是老师身上肯定存在着不少问题 그래서 我认为主要原因 똑같아요. 이번에는 약간 학생의 수업 거부 했어요. 学生不愿意上课这虽然会很难为情但是
똑같이 자기장을 선택할 때 똑같이 할 수 있어. 학부모 항의할 때도 똑같이. 그럼 내가 모르는 표현만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해놓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연할 때 복붙하지 말고 면접할 때 이거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거꾸로 하죠. 수업 시연할 때는 똑같은 패턴으로 다 짜오고 면접할 때도 또 다 다르게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은 최대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표현 내에서 키워드만 바꾸고 똑같은 표현으로 다 통일하고 수업 시연은 계속 패턴을 달리해야 돼요. 생동감 있어야 되니까. 그럼 거꾸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계성 있는 주제로 이게 나열이 되게 돼요. 왜냐면 그 표현에서 조금 관제만 바꾸고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히 여러분 머릿속에서 몇 개 카테고리가 귀납이 돼요. 그럼 그거 먼저 12월에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훨씬 일이 빠른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경기분들은 간단하게 한 20-30분 정도 그 경기 2차 집단토의랑 수업 나눔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듣고 가시고 다른 분들은 한 20분 정도 쉬세요. 그리고 나서 스터디 다시 모여서 하실 분들 하고 가세요.